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과 죽음의 통합적 사고, 이 과목을 담당한 안수강입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참 어려운 점이 많고, 또 학교에서도 2주간 이렇게 연기했다가 지금 이 시간에부터 앞으로 2주 동안은 대면하지 않고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한 25분 정도 진도를 나가면서 또 여러분에게 과제도 좀 드릴 거예요. 자, 제 이름은 편안한 안자, 물숫자, 관광자를 써서 이 안수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 핸드폰 번호하고 네이버,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그 수업 강의 계획서 거기에 살펴보시면 이 정보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꼭 이 번호 잊지 마시고 또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실 때에는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화가 가능하면 통화도 해도 되고요. 제가 혹시 못 열어본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핸드폰을 켠 다음에 연락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강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목 목표와 수업 목표, 그리고 수업 내용, 또 주 교재, 또 수업 방법, 또 활용 기자재, 그리고 평가 방법, 또 여러분들에게 꼭 이거는 지켜주십시오, 이 당부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15주간 동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이 전체 로드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과목 개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자료 공유 그 부분에 그 폴더에다가 학습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프린트를 하셔서 지참을 하셔야만 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제가 올려놓지 않았고, 대신에 강의 계획서 종합정보 시스템에 있는 그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 강좌에서는 큰 틀에서 인간의 출생과 죽음, 인간이 태어나고 또 죽고, 그리고 일평생 60세, 70세, 80세, 90세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일평생 기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또 이제 기독교 신학 분야만이 아니라 철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또 생물학 분야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심리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리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다방면의 분야를 살펴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통합적 사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의 목표를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귀중성과 존엄성을 깨달아 자신과 타인의 절대적 존재 가치를 인식한다. 우리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도 중요하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이제 그 개념을 이 과목을 통해서 깊이 있게 섭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보람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삶의 과정을 숙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출생한 그 생물학적인 출생과 나중에 이제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과 작별을 구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과정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직업 소명 의식을 진작하고 자신과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바른 직업관을 확립합시다. 이 차원을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이 지금 3번의 수업 목표는 2번에 있는 삶의 과정을 수고한다, 이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그러한 삶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삶의 과정 그리고 바른 직업관을 우리가 확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범적인 인물들의 생애를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세종대왕을 굉장히 존경한다.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링컨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러한 나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 지향성, 이거를 과거의 훌륭한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수업의 내용을 한번 보지요. 이번에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크게 4단계의 지평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을 이해합시다. 두 번째로는 부정모혈의 출생 이해, 이 부분은 생물학적인 부분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면에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은 윤리적인 이해. 그 다음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바르게 우리 삶을 개척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삶의 이해, 이렇게 4가지의 지평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 이해 부분을 보십시다. 통합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또 저 분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또 이러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삶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인간 이해, 그 다음에 철학적인 분야에서는 고대 서양 철학에서의 인간 이해,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러한 인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모혈 출생 이해 지평에서는 출생의 신비, 그리고 유전자의 개념이라든가 아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생물학적인 분야에서도 좀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이해, 우리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겸비하고 있는 그러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삶과 죽음과 관련해서 생명윤리를 좀 비중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낙태 문제라든가 또 자살하는 사람들 굉장히 숫자가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또 그리고 요즘에는 이 안락사의 문제까지 완전하게 법 제정이라든가 또 아직 학술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지금 조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낙태, 자살, 안락사 문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이해 단계에서는 인간 발달 단계, 그리고 바른 직업관, 그리고 세종대왕의 착할선자, 정사정자, 참 좋은 정치를 베풀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천안이 낳은 애국자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세우신 유일한 선생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회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늙으시고 힘이 없지 않은가. 나는 이 사회를 향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환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고요. 혹시 또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진도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회한의 삶, 내가 왜 그리 살았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노래했지요. 왜 이분이 이렇게 읊조릴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의 말렵이 되겠습니다. 19세기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민관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권면을 한 그러한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이 혹시 되면은 이 내용까지도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교재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면 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교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책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PPT로 해가지고 마련한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 사이버 캠퍼스 거기에 이제 자료 공유라고 하는 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파일로만 받지 마시고 이거를 직접 프린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면에 4커트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6커트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조정을 잘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매주 이제 주일 밤, 이제 일요일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토요일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주일에 일요일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셔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제가 참고할 교재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구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환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페이지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쪽을 보십시다, 이쪽을 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방법에 있어서는 이 과목은 강의식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을 지어서 토론을 한다거나 또는 밖에 나가가지고 실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실 안에 모여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여러분은 그것도 숙지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과제물이 있습니다. 기말 시간에 제출을 하는 이게 성적 비율을 또 많이 차지합니다. 반영 비율이. 그래서 이 과제물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과제물을 내드릴 텐데 근데 무작정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반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가지고 교수님 제가 여차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학생께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중하게 여기고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은 삭제하고 이러이러한 새로운 내용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과제물을 작성할 수가 있겠지요. 사전에 꼭 이렇게 프로포즈를 면담을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활용 기자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을 이 스크린에 그대로 띄우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스크린도 보시면서 또 여러분 프린트한 인쇄물도 보시면서 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무난하게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참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자신도 마음이 뿌듯한데 딱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은 평가 문제지요.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점수를 다 드리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학칙에 의해서 배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A 학점은 요 과목의 경우 A 학점은 25%, 20 내지 25%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하고 B 학점을 다 합해가지고 65%, 60에서 65%. 그러면은 결국 35 내지 40%는 10명 중에 4명은 A 학점, B 학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컴퓨터에 입력을 하려면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학생들에게 10분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출석은 20%를 반영을 합니다. 요 감점은 지각 한번 하는데 감점이 어떻게 됩니까? 또 결석 한번 할 때 감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내용은 제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이미 다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때 제가 출석을 한 30% 정도 반영을 했는데 한 번 결석을 하니까 마이너스 4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니까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출석 문제에 한 번이라도 2번 정도만 결석을 해도 당장에 6점 내지 8점이 감점이 되니까 A학점 받는 거는 참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거지요. 출석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각을 3번을 하시게 되면은 한 번 결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하고 과제물에서 8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타이틀로는 역량 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량 반영이 80%인데 이걸 100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이 중에서 기말고사는 80%, 과제물은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제가 강의를 다 마친 다음에 15번째 주간에 학생들이 이 배운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험을 출제하는데 서답형입니다. 이 단답형은 뭔고 하면은 좀 짧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거예요. 혹은 완결형이라고 해서 이것도 짧게 답변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단답형하고 완결형은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술형의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어떠하다. 교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신껏 답안을 작성하는 게 논술형이 되겠습니다. 이 논술형의 점수 비율을 좀 많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은 역시 기말고사 시간에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고 시험 답안지하고 과제물하고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0%를 반영하는데 학생 임의로 모범적인 인물들을 한 사람을 딱 선정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한다. 혹시 여기에 기독교인들 계시면은 나는 주기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다. 누가 돼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좋고 외국인도 좋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두껍건 아니면 얇은 책이든 상관없어요. 책을 하나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훌륭한 인물의 전기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과제물을 작성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제출하는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3페이지 이상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한쪽 합해서 3페이지 이상이 되겠고 기말고사 시간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러한 쪽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괜찮겠습니까? 이걸 사전에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프린트를 해가지고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코멘트를 해가지고 돌려드릴 겁니다. 기왕이면은
프린트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저로서는 빨리빨리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말 시험은 자료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주교재 제가 탑재해 놓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기말고사 시간에 다 보면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책이라도 좋습니다. 본인이 필기한 것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의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다 참고를 하면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기는 제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이걸 허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득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저 모르게 인터넷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책자처럼 보관을 하시고 또 그걸 보면서 시험을 치르시고 그런 취지에서 꼭 인쇄를 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 과목의 중간고사는 없고요.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당부의 말씀입니다. 미리 교환을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 시간에 꼭 지참을 하고 오세요. 스크린을 보면서 자기가 프린트한 인쇄물을 보면서 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출결 관계는 학칙에 준합니다. 다음 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영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날씨가 더우신데 땀 흘리는 걸 보고 학생이 안쓰러워가지고 커피 한 잔, 또 물 한 잔 빼오잖아요. 그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니까 우리 학생의 마음만 받도록 하고 제가 그것은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 도중에 출입을 하실 때는 교수님하고 손을 이렇게 드시면은 제가 고개를 끄덕하면은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의 범죄를 제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핸드폰은 진동이나 비행기 모드로 또 잠시 퇴실할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죠. 허락을 받을 것. 그리고 강의 종료 전에는 퇴실하면 안 됩니다. 출석을 종이 출석부로 한 번 더 부르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출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출결 관계는 당일에 본 강의실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한 주 지난 다음에 교수님 제가 지난주에 왔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진단서 같은 거 처방전 같은 거 그런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후 사망 있지요. 출석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당일에 사실 해결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내용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 사망, 그 다음에 징병검사,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그 다음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또 통원치료, 당일에 진료를 받을 때, 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4번 결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F학점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학버스가 혹시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사분들께서 이 통학버스 지연 확인서 이걸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지각을 하게 생겼는데 이 버스가 늦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기사 아저씨께서 작성을 해서 주실 겁니다. 혹시 천재지변으로 전철이 늦어졌다. 영무실에 무조건 뛰어 들어가 가지고 제가 지각을 하게 생겼습니다. 열차가 조금 지연된 거를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쪽지 하나를 끊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쭉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1주부터 15주까지 차트로 펼쳐놨는데 여러분 그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강의 계획서 있지요. 거기에서 충분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간 수업 지금 약 한 25분 정도 진행하면서 나머지 약 한 30분 가까이는 이 과제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30분 정도로 안배하셔서 아래 지침에 따라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의 기말고사 보고서는 학생 임의로 모범적인 인물들의 생애를 고찰하시고 한 분을 선택을 해서 자신에게 적용하여 작성하는 과제입니다.
중간고사 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 나는 이순신 장군, 나는 유관순 열사, 나는 링컨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인물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은지 거칠게라도 좋습니다. 꼭 격식을 안 갖춰도 괜찮아요.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 용지 3분의 1페이지, 양이 굉장히 적지요. 그리고 반 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짤막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처음 이 강의실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4월 1일 수요일에 꼭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통지가 왔는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이 되지를 않고, 그 다음에 둘째, 성적 감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 번 과제물을 안 날 때에 마이너스 1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빨리 30분 정도 시간을 공들여 가지고 과제물을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